남편은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쳤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평소보다 유난히 향수를 많이 뿌렸다. 나는 식탁 위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냥 동창회라는데 너무 들뜬 얼굴이었다. 손끝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바라보는 눈빛, 마치 첫사랑이라도 만날 것 같은 긴장과 설렘. 괜히 불편했다. 괜한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뱃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열이 돌았다.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놀라며 웃더니 좋지 뭐하며 쿨하게 넘겼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건 분명히 봤다. 우리는 함께 호텔에 체크인하고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내려갔다. 넓고 화려한 공간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웃고 취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 속에서 남편은 익숙하게 섞여들었고 나는 낯선 공간에 혼자 떠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그녀를 봤다. 단발머리에 핏대는 검정 원피스, 은색 구두, 과하지 않은 진한 눈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시선이었다. 나를 먼저 본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 대신 내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봤다. 눈이 가늘게 접히며 입꼬리만 살짝 올랐다. 그건 인사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그냥 마주한 적 있는 남자를 다시 확인하는 눈빛. 남편은 그녀를 보더니 순간 딱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다. 내가 먼저 물었어. 누구야, 아는 사이야? 남편은 친구야, 그냥 동기야 하며 얼버무렸다. 그런데 그 대답은 너무 늦게 나왔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웃으며 내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방에 돌아오고서도 나는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리다 말없이 샤워하러 들어갔고 나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밤 풍경을 바라봤다. 그 여자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다. 그건 내가 아는 여자들의 인사 방식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점 찍은 여자의 눈빛이었다. 새벽 2시쯤 남편의 폰이 울렸다. 침대에 놓인 그 폰을 얼떨결에 봤다. 이름 없는 번호, 그리고 짧은 메시지. 잠깐 나올 수 있어? 나는 본 척 안 한 척, 모른 척 그대로 눕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5분 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다. 샤워 가운 위에 셔츠 하나만 걸친 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날 새벽 복도에서 아주 작은, 낮은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리고 뭔가 밀치는 소리, 그리고 숨죽인 웃음. 내가 몸을 일으켰을 땐 너무 늦었다. 아침이 되었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타주며 말했지. 어제 좀 과하게 마셨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잔을 들고 입을 대며 남편 셔츠 목깃 안쪽을 유심히 봤다. 아주 희미하게 붉은 자국. 그리고 향수 냄새. 그건 내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얼굴은 정확히 기억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 하나를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 배경은 우리 호텔 복도였고 한 장의 사진 끝엔 셔츠 단추를 끄르고 있는 남자의 손이 아주 일부만 찍혀 있었으니까.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다.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구도, 일부러 티나지 않게 찍은 듯한 복도 사진. 그런데 구석에 찍힌 남자의 손나는 그 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 손등에 있는 점 하나, 어릴 적 화상 자국, 셔츠 커프스가 딱 거기 걸려있는 모습. 우연일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캡처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에 구멍이 날 정도로 들여다본 뒤
조용히 앱을 껐다.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든 척을 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샤워 소리와 옷 입는 시간, 핸드폰 비밀번호 누르는 리듬까지 하나하나 기억했다. 며칠 후 나는 미용실을 예약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동창의 사진 속에 달린 댓글들, 태그된 아이디들. 그렇게 그녀의 이름은 조서현이었다. 나는 그녀가 운영하는 요가 스튜디오를 알게 됐고, 뜻밖에도 그것이 우리 집에서 지하철 2정거장 거리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나는 요가복을 샀고, 그녀의 수업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그녀는 나를 보며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아, 그날 뵌 분이죠. 우연히도 여기까지 오셨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여기 수업 너무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 반갑네요. 그날 수업 내내 그녀는 나를 의식했다. 수업 후엔 물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요가 처음이세요? 몸이 워낙 유연하신가 봐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예전에 잠깐 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제 남편을 예전에 알던 사이세요? 그녀는 잔잔하게 웃었다. 동기예요. 예전에 같이 팀플도 하고 종강 파티도 가고 그런 사이요. 그 말 너무 연습한 것 같았다. 너무 말끔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나는 천천히 커피 한 잔 하자고 했다. 스튜디오 근처 조용한 카페. 그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둘 다 말이 없었다. 잔을 입에 대고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는 척하면서 서로를 탐색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그날 밤 이후로 좀 신경이 쓰였어요. 내 남편이랑 당신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물어보세요. 당신 남편한테 솔직하게 대답할지 한번 보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은 곧 뭔가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녀는 도발하듯 웃었고 나는 차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그녀의 수업을 들었다. 똑같은 동작, 똑같은 자세, 그리고 똑같은 미소.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뒤따라오던 그녀가 내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 계속 이렇게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벌써 뺨을 갈겼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며 속으로 되뇌었다. 참는 거 나도 잘해요. 근데 반격은 더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판 나도 끼어들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가 스튜디오 한쪽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요가 워크숍, 수련회, 그리고 수료증. 나는 의도적으로 그 벽 앞에서 수건을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오래된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단체 사진. 그녀가 맨 앞줄에 앉아 있고 그 옆엔 내 남편이 앉아 있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팔이 닿을 듯 무릎이 스치게 앉아 있는 두 사람의 거리. 그런데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그 사진 구석에 함께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자였다. 어딘가 낯익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 사진 속 남자를 기억해냈다. 남편이 예전에 말했던 이름, 정현우. 대학 시절 제일 친했다던 친구. 몇 번 술자리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 내가 남편 노트북에서 본 오래된 사진에서도 그는 있었다. 단체 사진 속 늘 남편 옆에 있었던 남자. 그 사람과 그녀는 같은 사진에 자주 등장했다. 나는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일부러 물었다. 사진 속 남자,
정현우 씨랑도 친하셨나 봐요? 그녀는 약간 놀라는 얼굴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같은 과였어요. 프로젝트도 같이 했고. 그리고 대답이 끝난 뒤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떨리고 있는 걸 봤다. 그건 진실을 얘기할 때의 떨림이 아니었다. 뭔가를 숨기는 자의 떨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남편의 서랍을 뒤졌다. 그곳에서 찾은 건 오래된 노트 한 권. 노트엔 대학 시절 일정, 연락처, 그리고 낙서처럼 써놓은 짧은 문장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서연.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정현우가 안다. 숨이 턱 막혔다. 남편은 그녀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고, 정현우 역시 그녀를 좋아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둘 중 누구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단지 그 문장 하나로 확실한 건 세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남편은 꽤 오래 감춰왔다는 거였다.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고. 놀란 듯 하면서도 그녀는 곧 받아들였다. 분위기 좋은 와인바. 그녀는 아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나왔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잔을 채우고 술이 반쯤 들어갔을 무렵 내가 먼저 말했다. 당신 정현우 씨랑 사귀었죠? 그녀는 순간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묘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아주 오래전에요. 남편분이랑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잠깐. 그냥 잠깐. 그 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걸 굳이 말해줬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나와의 대결을 시작한 거라는 걸. 나에게 단서를 던져주고 동시에 자기가 이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에 내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요. 잠깐이라도 좋았으면 된 거죠. 대신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호텔방 복도에서 들은 낮은 신음소리의 주인공이 그녀였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던 그 새벽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그녀의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을 나는 기다릴 거였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도. 그녀와 마주 앉은 와인바에서 헤어진 뒤 나는 그녀가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검은 원피스 위로 스치듯 흔들리는 그녀의 손끝, 굽이 낮은 힐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모든 게 계산돼 있었다. 우연처럼 꾸민 연출, 자연스러운 유혹.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질투보다 묘하게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이르게 들어왔다. 그는 내게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날의 향수를 맡았다. 어딘가 낯선 잔향. 요가 매트 위에서 그녀가 흘리던 땀 냄새와 닮아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조서연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잠깐 감정이 있었어. 근데 다 옛날 일이야. 정현우랑도 뒤엉킨 일이라서 그 뒤로는 그냥 다 정리됐어. 하지만 그 말은 내게 통하지 않았다. 정리됐다고 믿고 싶었다면 왜 그 여자의 인스타를 아직 팔로우하고 있는 걸까? 왜 그녀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왜 그녀가 다니는 카페와 요가장을 여전히 알고 있었을까? 나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다음 주 금요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요. 저녁같이 해요. 몇 분 후
그녀에게서 답이 왔다. 재밌겠네요. 갈게요. 그날부터 나는 집안을 정리하고 와인을 고르고 촛불을 준비했다. 금요일 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흰색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왔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는 질끈 묶은 포니테일. 그런데 더 섹시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와, 분위기 있네요. 이런데 초대받는 거 오랜만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히 긴장돼서요. 이상하죠? 내 남편의 옛 여자를 초대하다니.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식탁에 앉더니 와인잔을 들었다. 건배할까요? 나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그날 새벽 우리 호텔방 앞에 있었죠? 그녀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남편이 문을 열었고 나는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면 믿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알고 싶어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남편? 아니면 나?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입꼬리가 떨렸고 시선이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 그건 당황이었다. 그리고 기대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디저트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가 싸우고 싶은 건지 서로를 닮고 싶은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쓸며 말했다. 나 당신 같은 여자 처음이에요. 나를 적으로 보는데 눈빛은 가끔 나를 원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 대신 식탁 위에 디저트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럼 다음번엔 당신이 우리 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초대할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천천히 잔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웃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경계 없는 유혹의 줄다리기. 이제 그녀와 내가 무너질 차례였다. 그녀는 내 집안, 내 식탁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비워둔 상태였고 우리는 둘뿐이었죠. 아무 방해도 지켜보는 눈도 없이.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돌리며 나를 바라봤어요. 당신 참 이상한 여자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초대한 아내는 처음이에요.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죠. 나도 내가 요즘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신 머리끄덩이라도 잡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냥 계속 보고 싶어요.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솔직하네요. 그게 더 무서워요. 웃으면서 칼을 드는 여자들 무섭잖아요. 나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 음악을 켰어요. 잔잔한 재즈, 빛을 낮춘 조명, 그리고 테이블 위로 내려앉은 촛불의 그림자.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오늘 나를 시험하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같이 무너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고 손끝이 내 유리잔에 닿았어요. 아슬아슬한 거리였죠. 나는 일부러 물었어요. 우리 둘이 이 밤을 기억하게 되면 그땐 어떤 얼굴로 다시 봐야 할까요? 그녀는 웃지 않고 말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생각 말고 느껴요. 그 말에 무너진 건 나였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 숨소리에, 그리고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풍기는 체온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눌렀던 감정이었어요. 남편에게 느꼈던 불신, 모멸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애써 덮었던 욕망까지. 모두 이 여자의 눈빛 하나에 불이 붙었어요.
그날 밤 그녀와 나는 한 침대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욕망이었는지, 복수였는지, 외로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내가 더 이상 남편만의 아내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녀가 내게 속삭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신 눈빛, 그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랐어요. 나는 대답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호텔방에 잘못 들어왔다는 말,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 일부러 그 방 열었어요. 전 남자친구였던 당신 남편 다시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을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녀가 호텔 복도에서 머뭇거렸던 이유,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던 방식,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안았어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 우리 사이에서 사라졌고 남은 건 여자 대 여자로 마주 선 감정의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떠나며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엔 당신 남편 앞에서 우리 얘기해요. 그게 더 짜릿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장면은 남편이 돌아오고 그녀와 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한자리에 앉는 거겠죠.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것들은 오직 우리 둘만 아는 불꽃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트렁크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피곤하다는 듯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주말엔 별일 없었지?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친구가 잠깐 다녀갔어요.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했죠. 그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굳이 얘기했어요. 조서연 씨요. 당신 친구. 요가 선생님. 그 말에 남편은 멈칫했어요. 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눈동자 아래로 작게 떨림이 느껴졌어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질투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보다 그녀한테 더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사람을 끌어당기긴 하지. 나도 그랬어. 한때.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짐을 정리했어요. 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역겨웠어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기로 했죠. 금요일에 다시 집에 초대할게요. 셋이 밥 먹어요. 이번엔 당신도 같이. 남편은 잔을 들다 말고 내 눈을 봤어요. 진심이야?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옛 여자랑, 당신 현재의 아내랑 셋이 앉아서 와인 한 잔 재밌지 않아요? 남편은 말없이 잔을 입에 대었고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금요일 그녀는 아주 단정한 차림으로 도착했어요.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스커트,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 그녀는 남편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남편도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와인을 따르고 나는 일부러 말했어요. 요즘 요가 너무 좋아요. 몸도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 그녀는 잔을 들며 맞장구 쳤어요. 저도 요즘 당신이 수업에 오면 기분이 이상하게 편해요. 남편은 그 잔을 들고 있다가 식탁 위 물병을 따르며 말했어요. 두 사람 좀 가까워진 것 같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여자들끼리 공감하는 게 있죠. 몸이 기억하는 감정 같은 거요. 그녀가 말했어요. 네, 특히 누군가를 공유한 여자들 사이엔 더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잔을 내려놨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하게 흘렀죠. 그런데 그 묘한 공기 속에서 나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물었어요.
지난주 밤 우리 둘 사이 생각나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생생해서 잊기 힘들죠.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불쑥 말했다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둘이 무슨 얘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자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말수가 줄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며 묵묵히 움직였고 나는 그녀를 배웅하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나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동시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남편은 이제 그 중심에서 점점 조여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죠. 다음엔 셋이 함께 무너질 차례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었어요. 식탁을 정리한 뒤에도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마셨고 TV는 켜뒀지만 눈은 화면에 있지 않았죠. 나는 그 옆에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셋이서 밥 먹는 거. 남편은 잔을 입에 대다 말고 대답했어요. 이상했어. 너도 서연이도. 너무 친해진 게 불편해. 나는 웃으며 말했죠. 왜? 두 여자한테 동시에 사랑받는 기분 싫어요?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봤어요. 그럼 당신은 숨기는 게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예전에 서연이랑 많이 복잡했어. 정현우랑 셋이 얽혀 있었고 결국 내가 손 뗀 거야. 나도 상처받았고 그 애도 그랬고. 그래서 정리했어. 그 말은 곧 감정은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나는 그 고백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속내를 조금이라도 흘리는 순간 그 사람이 더 작아 보였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앉아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당신 몰랐죠? 그 애가 당신 보러 호텔방 들어온 게 아니었다는 거.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그의 귀에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했어요. 그날 새벽 그 애가 나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걔가 대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당신 아내로만 살지 않았어요. 그 애랑 난 솔직했거든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미친 거 아냐? 너 진짜 그런 짓을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랑 있는 시간이 당신 옆에 있을 때보다 덜 외로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침실 문을 꽝 닫고 들어갔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와인을 마셨어요. 잔을 기울일 때마다 입술 끝이 떨렸고 숨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다음엔 당신 남편 앞에서 우리 얘기해요. 그게 더 짜릿하니까요. 그 말대로 됐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요일 다시 와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대답했어요. 갈게요.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왔어요. 정장 같은 블랙 드레스를 입고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죠.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고 나와 그녀는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은 묻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대신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다들 솔직하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그녀는 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할게요. 남편은 잔을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너희 둘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나는 대답했어요. 우리 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놓친 사람을 뒤늦게 아파하는 건 너무 늦은 일이니까요. 그날 밤 셋이 앉은 식탁 위엔 고요와 숨소리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단 하나의 결정을 했어요. 이 결혼은 끝이지만 이 관계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그녀가 준 와인을 마셨어요. 와인은 묘하게 달았고 목을 넘길 때마다 무언가 천천히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2시, 나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창가에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었어요. 나도 내가 어떤 여자인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는 오전에 다시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고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은 묻지 않았어요. 이유도 목적도. 그저 서로의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나도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문을 바라봤고 나는 뒤에서 그녀의 등을 바라봤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같은 여자인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이 처음 같지 않았어요. 이제는 욕망이 아니라 어떤 연민이었어요. 그녀도 나처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처럼 누군가에게 버려진 기억을 아직도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남편이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리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마셨고 그녀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건 그 사람보다 당신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향기를 가만히 들이마셨죠. 그 뒤로 그녀는 사라졌어요. 요가 스튜디오도 정리했고 SNS도 닫았고 그녀의 흔적은 하나둘 지워져 갔어요. 남편은 며칠 뒤 짐을 싸들고 나갔어요. 별말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건 무게뿐이라는 걸 인정했을 뿐이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나는 혼자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조용한 집안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침대 위엔 더 이상 세 사람의 흔적이 아닌 내 체온 하나만 남아있어요. 가끔 그녀를 떠올려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손끝의 떨림까지. 그녀는 내게 상처였지만 또한 위로였어요. 내 안에 있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꺼내준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불륜과 위선, 유혹과 질투의 밤들이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를 위한 해방이었어요.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의 동창회에 따라갔던 그 밤, 그게 내 인생을 망친 날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날이었다는 걸요.